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투표소 최종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당선자 윤곽은 내일 저녁 8시쯤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이주율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논밭 태우기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해충 방제 효과는 낮고 산불 위험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가벼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투표소의 최종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당선자의 윤곽은 내일 저녁 8시쯤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분증을 넣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 작업을 거치자 소속된 조합의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한 마지막 시스템 점검입니다. 투표용지 분류기 등 기기 점검을 마친 개표소는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농협과 축협, 산림조합 등의 새로운 수장을 뽑는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내 100개 조합 가운데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13곳을 제외한 87개 조합에서 투표가 실시됩니다. 후보자 297명이 출마해 평균 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자신이 속한 조합이 있는 지역 내 어느 투표소에서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선관위에 적발된 조합장 선거 관련 위법 행위는 경고 37건, 고발 8건입니다. 선관위는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당선자의 윤곽은 내일 저녁 8시를 전후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장 선거는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당선자나 낙선자 모두 선거 비용이 보전되지 않고 득표수에 따라 기탁금 전부 또는 반액을 돌려받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도서관과 체육시설, 공연장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공원입니다. 주민들의 학습 문화공간이 될 가칭 방곡도서관이 이곳에 첫 삽을 떴습니다. 국비 등 사업비 118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3,0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만 책 읽는 게 아니고 이 야외에 나오셔서 책 읽는 숲을 조성을 해서 그 숲과 도서관이 같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곡도서관을 포함해 침체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됩니다.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사가 이달 시작됐고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갖춘 복합혁신센터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서며 인근의 옛 종축장 부지에는 다목적 공연장이 예정돼 문화시설도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7, 8년 지나면 거의 정착하다시피 해 그런데 우리 지역도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이러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훨씬 더 탄력을 받게끔 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37.5%에 그쳤고 50.5%는 가족 없이 홀로 이주했습니다. 자녀 교육과 배우자 직장 등의 문제로 이주를 꺼리는 상황에서 정주 여건 개선이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영농철을 앞둔 농촌에서는 이맘때면 해충을 없애겠다며 논 밭두렁을 태우는 일이 잦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실제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고 합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불이 바람을 타고 산 위로 번집니다. 경사가 심한 야산에서 난 불을 끄기 위해 헬기까지 투입합니다. 마을 주민이 밭에 잡초를 태우다 번진 불은
임야 0.3헥타르를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올해도 춘천과 철원에서 밭에 잡풀을 태우다 불이 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봄마다 반복되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실제 효과가 있을까? 농촌진흥청이 논두렁을 태워 미세 동물의 서식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원래 논두렁엔 생태계에 이로운 익충류가 95% 가까이 살고 있고 해충은 겨우 5% 정도였습니다. 논두렁을 태우면 해충은 사라지지만 익충류가 더 많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논두렁 태우기를 한 경우 가장 많았던 톡톡이류는 82.1%가 감소돼 익충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월에 난 산불 325건 가운데 44.6%인 159건이 논밭두렁과 농산 부산물 태우기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논두렁, 밭두렁, 농산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사소한 부주의가 자칫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어 농업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가벼워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2살 여자아이를 수차례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13살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형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할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법원 판결은 비교적 관대합니다. 최근 3년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건 54%에 달했고 해마다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가벼운 처벌이 이어지면서 재범도 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지난 2011년 5.9%에서 2015년에는 10.2%로 높아졌습니다. 그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성격을 반영하지 않은 채 폭력이 진행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좀 법정도 높이고 양형 기준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형을 선고하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처벌 수위를 강화하지 않으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도내 신생아 1명당 한 달에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강원도는 조례가 시행된 3월 8일 이후 신생아는 출생신고 시에 수당 신청을 하고 3월 7일 이전 출생아는 은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올해 1, 2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 기본수당은 1년 단위로 재신청을 받고 출생 후 48개월까지 지급됩니다. 강원도는 올해 육아 기본수당 예산으로 14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원주시가 원주 천댐 일원 관광단지 조성 예정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원주시는 사업 예정지에 대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개발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됩니다. 원주 천댐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36만 제곱미터 부지에 4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강원도 남북 교류 협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선정한 61개 남북 교류 협력 추진 과제와 분야별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추진 기획을 설명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동해 북부선 연결과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와 안변 송어 양식장 건립 지원, 금강산 공동 영농 협력, 북강원도 결핵 퇴치 지원, 말라리아 공동 방역 사업을 추진합니다. 원주시와 원주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금융업체와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맺은 하나은행은 원주 지역의 어린이집에 편의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회계 관리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운영에 필요한 각종 교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원주시는 기존의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던 민간 회계 시스템의 보조금을 절감할 수 있어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지원할 기획입니다. 어린이집은 에듀파인 같은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이 없어서 각기 다른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산부인과나 분만실이 없는 군 지역 임산부들을 위해 119 안심 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도소방본부는 11개 군 지역 임산부들이 119로 신고를 하면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출산 이송과 응급 의료 상담, 응급 처치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심 출산 서비스를 받으려면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119 안심 콜에 가입하면 됩니다. 지난 7개월간 비리 혐의가 적발된 도내 유치원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감사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15개 유치원에서 비리 72건이 적발돼 비리 액수가 3억 2,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회계 집행 등 회계 관련 비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21회 원주 한지문화제가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원주 한지 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립니다. 오색 한지, 다시 시민 속으로를 주제로 한지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축제장을 중심으로 한지 마당과 종이의 길, 한지의 숲, 종이 놀이터가 꾸며지며 한지 공예 체험과 아트마켓 등이 펼쳐집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